이재명 못 막으면은 세 갈래 재앙 쓰나미가 닥친다. 세 갈래 재앙 쓰나미가 닥치는데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사진하고 글을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저 사진입니다. 게시를 했습니다. 자,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나경원 왜 들어갔을까? 오늘 저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드럼통은 2013년에 그 개봉한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드럼통에 사람을 넣고 시멘트하고 함께 섞어서 바다에 버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이. 그런데 이재명에 반대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에 빗대어서 드럼통과 관련한 밈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나경원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저 사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이 드럼통으로 불린다. 드럼통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이 극단적인 선택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면서 밈 사진에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재명의 위험성이 물론 그동안 이재명 주변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제보자 이모 씨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개발 1처장,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받던 김모 씨 굉장히 좀 이렇게 여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망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또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씨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을 이렇게 밈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만큼 위험성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도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도 오늘 처음 대장동 재판 받으러 가서 기자들이 물어봤지만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재판보다 형식적으로 지금 판사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판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포함해서 5월에 2차례만 공판을 하겠다. 두 번은 흉내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후원금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가 찬 이야기를 했던데 후원금을 좀 모집한다. 대선에 나왔으니까는 그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직 국민께만 내가 빚져왔다. 국민 덕분에 지금까지 검은 돈 유혹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 검은 돈에 유혹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 유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의혹입니다만은 지금 재판 중인 이야기들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땡겼었다는 의혹이 상당히 많죠.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허가 장사했다는 의혹들. 관련자들은 구속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팔 김용이 20억 달러 우리가 인허가 줬으니까 우선 20억 달러 그렇게 해서 갖다 쓰다가 구속됐고 전부 다 주변에 검은 돈 천지고 경기도 법인카드 자기 돈처럼 막 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는 지금까지 검은 돈에 유혹받지 않고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썸네일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권 바뀌면 복수하겠다. 싹 잡아드릴 것. 국방부 산하,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 현직 교수가 사전 승인 없이 이재명 대선 조직이 주관한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재명을 다룬 책을 잇따라 출판해냈다.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 현직 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조직 행사에 참석하고 이재명 찬양하는 그런 칭송하는 그런 책을 쓰고 그래서 당연히 내부 감찰을 받아야죠. 감찰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이 교수라는 사람이 감찰관 행정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복수를 하겠다.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 이런 폭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일종의 예고편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세 갈래 재앙 쓰나미가 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정치 보복이죠. 정치 보복.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전에 문재인이 했던 것은 이른바 적폐몰이, 적폐청산. 그것을 명분이 뭐였느냐. 그때 명분은 촛불민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촛불민심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식량해가지고 촛불민심을 막 외치면서 대선에서도 이겼고, 그 전에 촛불민심을 외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겼고, 촛불민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촛불민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른바 적폐몰이를 무자비하게 했죠. 지금 이재명은 내란 정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또 이번 대선에서 써먹어서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내란 정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그게 일개 그 밑에서 하부 조직에서 부역을 하고 있던 교수가 거기에 들키니까는 거기에서 부역하던 게 들키니까는 정권 바뀌면 복수하겠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두 번째 사회에 대혼란을 불러오죠. 바로 헌법 84조 해석 문제 때입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재판이 중단되느냐 진행되느냐 이것 가지고 본인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중단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대혼란이 다 눈에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주의적인 법안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제화하지 못했던 양곡법, 25만 원 지원법, 무슨 노란봉투법 이거 전부 다 통과시키면은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갖는 국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크게 저는 3대 재앙이 밀려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지금 조기 대선 때까지는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 막는 것이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는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하든 최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집권을 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마치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에너지를 다 모아서 나중에 하나로 뭉치는 용광로처럼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저도 계속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